물리치료인데 거기는 괜찮습니다. 치료의 일부입니다. 오연 선배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다. 50세 미네의 허리에서 머물던 손은 허리 밑 깊숙한 곳으로 내려갔다. 미네의 운동으로 다져진 탄력 있는 몸은 움찔거리고 비명을 삼키기 위해 벌린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고 다리는 자동으로 활처럼 휘었습니다. 53세 민준과 50세 미네는 결혼 20년 차 부부다. 185cm의 키에 잘생긴 외모의 민준은 S그룹 부장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전형적인 엘리트 회사원이었다. 필라테스와 테니스, 러닝으로 탄탄한 바디라인을 유지하는 미네는 부부 모임에서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겉보기엔 완벽한 부부였다. 하지만 10년 전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후유증으로 민준에게 성기능 장애가 찾아왔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소용없었다. 의사들은 심리적 요인이 크다고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민준을 옥죄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다른 방법도 있잖아.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운동으로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운동으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었을 때 민준의 대학 선배 오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오연은 55세로 스포츠의학 전공하고 강남에서 클리닉을 운영 중이고 185cm 키의 야성미 넘치는 근육질의 남자였습니다. 첫 진료날 오연 선배를 한두 번 본 적 있는 미네는 인사한다. 넓은 어깨와 근육질의 매너 있는 목소리로 친절하게 맞이한다. 많이 아프시다고요 하면서 미네의 몸을 훑었다. 볼륨업된 가슴과 힙라인, 탄력 있는 피부결은 도저히 미네가 50세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이쪽으로 엎드리세요. 현대식 건축물의 부드러운 조명, 라벤더 향이 미네의 감성을 자극했다. 오연 선배의 손이 허리 부위를 누른다.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민준이 부탁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선배의 손길은 미네에 꽉 끼는 투피스 옷 위로 머리부터 어깨, 허리, 다리로 이어졌다. 낯선 남자의 손길에 미네는 몸에 전율이 흐르고 아픈 곳과 시원한 곳의 감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미네는 민망했지만 오랜만에 남자의 터치에 짧은 신음이 터지는 걸 막지는 못했다. 운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몸의 탄력이 대단하시네요. 선배의 칭찬에 미네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 허리부터 엄지손가락으로 세밀하게 근육을 눌러갔다. 허리 부위가 많이 뭉쳐 있네요. 허리 근육은 골반과 다리로 근육이 이어져 있어서 하면서 아래쪽 깊숙이 손이 들어왔다. 정말 헉소리가 나왔다. 미네는 온몸에 솜털이 돋아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 느꼈다. 30분간의 치료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지나갔다. 오늘 치료는 너무 심각한 부분만 조정한 거기 때문에 운동 자제하시고 4일 뒤에 뵙겠습니다. 미네는 괜히 가슴이 설레고 온몸에 느껴지는 선배의 손길이 잊혀지지 않았지만 일정을 약속 잡고 집으로 향했다. 치료는 잘 받았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치료는 잘하는 것 같아. 잘 됐네. 앞으로 꾸준히 받아. 잠자리에 들면서 미네는 괜히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잠자리에서도 근육질에서 나오는 뜨거운 손길이 생각났거든요. 옆에서 자고 있는 성기능 장애 남편에게서는 10년 동안 못 느꼈던 감정들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 같아 몸과 마음이 설레고 떨리고 있었다. 4일 뒤 두 번째 치료를 위해 강남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발걸음이 가벼웠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입고 갈 옷을 고르다가 레깅스를 입고 갔습니다. 근육질 핸섬한 오연 선배가 몸은 괜찮았냐고 물어봤습니다.
몸보다는 가슴이 설렜다고 말할 뻔했지만 조금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셨네요. 이쪽으로 누우세요. 허리 부위부터 시작했는데 엄지와 수근, 수장 부위로 세밀하게 근육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누르는 대로 휘둘러지는 탄력 있는 몸이 얇은 레깅스로 인해 몸의 중요 부위들이 찌그러지는 게 그대로 보여서 민망하면서도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재수 씨 혹시 민석이와 사이가 좋지 않으신가요? 왜요? 오랜 경험으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분들의 신체 변화를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지만, 미네는 어찌할 줄 몰랐지만 억울한 가슴을 누군가 풀어준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 좀 뜸했네요 하며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신 거군요. 미네는 부끄러운 부분을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허리 치료를 위해 고양이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고양이처럼 웅크리는 것이었습니다. 배를 안으로 넣으면서 허리를 구부리세요. 오현 선배는 뒤쪽에서 골반과 허리 부위를 뒤틀며 지압하고 있었습니다. 오현 선배는 뒤에서 허리 부위를 잡고 치료하는데 위에서 골반을 누르는 손에 힘을 주기 위해 오현 선배의 몸이 최대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골반을 누르는 치료를 할 때마다 중요 부위가 스치는 것 같아 심장이 미친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힘드시면 그만둘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재수 씨, 치료의 일부분이니 조금만 참으세요. 이미 중요 부위가 스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걸 허용하고 만 겁니다.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게 3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럼 3일 뒤에 또 예약해 놓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치료받는데 이번엔 3일 뒤였죠. 병원에서 나올 때는 정말 온 몸과 심장이 욱신거렸습니다. 미네는 이번에는 더 일찍 준비를 시작했다. 화요일 아침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평소보다 몸의 라인이 드러나는 옷을 선택하고 화장도 더 신경 썼다. 립스틱 색도 평소보다 진한 것을 발랐다. 나 왜 이러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다. 오연 선배를 만나고 싶었다.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클리닉에 도착하자 선배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맞이했다. 뭔가 진지해 보였다. 재수 씨, 오늘 좀 다르게 보이세요. 네. 아니, 그냥 더 예쁘신 것 같아서요. 선배의 솔직한 말에 미네의 얼굴이 빨개졌다. 무슨 소리예요? 치료나 받으러 왔어요. 네, 죄송해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치료실로 들어가는 미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았다. 공기가 달랐다. 오늘은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해 드릴게요. 형수님께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이제 깊숙한 부분까지 풀어드려야 해요. 미네가 침대에 엎드리자 선배가 새로운 아로마 오일을 꺼냈다. 이건 특별한 오일이에요. 근육 이완에 특히 좋아요. 오일 향이 치료실 안에 퍼졌다.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이었다. 미네는 그 향만으로도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선배의 손이 등에 닿았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달랐다. 더 천천히, 더 깊게, 더 오래 머물렀다. 마치 미네의 몸을 탐험하는 것 같았다. 여기가 아직도 많이 뭉쳐 있네요. 손이 허리 중앙에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경계선에 가까워지면서 미네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반전 인생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재수 씨, 긴장하시면 안 돼요. 긴장 안 해요. 숨소리가 말해주는데요. 선배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미네의 반응을, 미네의 마음을. 손길이 더욱 대담해졌다.
허리에서 옆구리로, 옆구리에서 등으로, 다시 허리로.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계속되었다. 미네는 그 움직임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재수 씨, 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석의 손이 잠시 멈췄다. 뭐요? 재수 씨 치료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네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수 씨도 아시잖아요.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거. 선배의 솔직한 고백에 미네는 몸이 굳었다. 드디어 말로 표현된 것이다. 저는 아니에요. 재수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먼저 흔들린 거예요. 재수 씨를 치료하면서 점점 더 끌리고 있어요. 미네는 일어나 앉았다. 선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연 선배, 이러면 안 돼요. 저는 후배와 이프고 당신은 알아요. 다 알아요. 민준이도 있고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선배가 한 걸음 다가왔다. 재수 씨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이 감정을. 미네는 부인할 수 없었다. 정말로 느끼고 있었다. 오현 선배의 손길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미네가 황급히 일어났다. 재수 씨,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미네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치료실을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연 선배의 고백, 그리고 자신도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나 어떡하지? 정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1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 정말 잘못된 걸까? 그날 저녁 민준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여보, 오늘 치료 어땠어?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다. 좋았던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오연 선배한테서 연락 왔어. 다음 주부터는 집에서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왕복하기 힘드실까봐 그러는 거래. 미네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집에서요? 응. 오연 선배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운 편이잖아. 출장 치료 같은 거지. 어때? 편하지 않아? 아니, 그냥 클리닉에서 받는 게. 왜? 불편해? 선배가 배려해 준 건데. 민준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미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날 밤 미네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석의 집에서 단둘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 건가? 목요일 오후 3시. 미네는 선배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지만 이미 선배에게 문자로 도착했다고 알린 상태였다. 문이 열렸다. 재수 씨, 어서 오세요. 선배는 캐주얼한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클리닉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다. 더 편안하고 더 가까이 느껴졌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전문 치료용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돼요. 편하시죠? 네. 미네의 목소리가 떨렸다. 클리닉과 달리 여기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었다. 다른 직원도 다른 환자도 없었다. 오직 둘만. 재수 씨, 지난번에 제가 실례를 했죠. 죄송해요. 선배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오늘은 제대로 치료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선배의 말에 미네는 안도하면서도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자신의 복잡한 감정에 스스로 놀랐다. 치료가 시작되었다. 민석은 약속대로 전문적으로만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강렬했다. 특히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친밀감이 모든 것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여기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라고 부르시니까 좀 어색한데요.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현 선배라고 부르세요. 편하게. 그건 좀 재수 씨도 편하게 미네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아, 죄송해요. 또 선 넘었네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네는 자신이 단순한 재수가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치료가 계속되었다. 민석의 손이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옆구리로 움직였다. 리듬이 완벽했다. 미네의 몸은 그 리듬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미네 씨. 민석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10년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미네의 몸이 굳었다. 후배가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선배의 손이 멈췄다. 미네 씨는 아직 너무 젊고 아름다우세요. 50대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현 선배, 죄송해요. 또 선을 넘네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미네는 일어나 앉았다. 선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제력도 있었다. 현 선배,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당신은 남편의 선배이고 저는 재수 씨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있으면 안 될까요? 위험한 제안이었다. 미네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 선배, 저는 그때 미네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남편의 목소리가 둘 사이의 긴장을 깼다.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는 순간 미네는 정신이 들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어디까지 갈 뻔했는지. 현 선배, 저 이만 가봐야겠어요. 재수 씨,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게요. 미안해요. 미네는 서둘러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 정말 선을 넘을 뻔했어. 남편을 배신할 뻔했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네는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 선배와의 치료도, 이 위험한 감정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10년 만에 느낀 여성으로서의 감정, 그것을 다시 묻어야 한다는 것이 슬펐다. 그날 밤 미네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여성 물리치료사를 찾아보았다. 더 이상 민석에게 갈 수 없었다. 선을 넘기 전에 끊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현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다. 재수 씨, 어제는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미네는 한참을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치료받으려고 해요. 고마웠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이해합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선배와의 연락은 끊겼다. 미네는 강남의 한 재활센터를 찾았다. 여성 물리치료사 이지은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로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지은은 밝고 전문적인 분위기였다. 미네는 안도했다. 네, 맞아요. 그동안 어디서 치료받으셨어요? 개인 클리닉에서요. 근데 제가 좀 예민해서 여성분한테 받고 싶었어요. 그러시군요. 충분히 이해해요.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5번째 치료는 완전히 달랐다. 이지은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선배와 같은 정기가 흐르지 않았다. 그저 치료일 뿐이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전에 치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실력 있는 분한테 받았었어요. 치료를 받으며 미네는 생각했다. 선배의 손길과 이지은의 손길, 기술적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명확히 알았다. 나는 치료가 아니라 현 선배라는 사람에게 끌렸던 거야. 그 깨달음이 씁쓸했다. 치료가 끝나고 이지은이 말했다. 고객님, 몸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표정이 어두우세요. 혹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저도 50대 고객님들 많이 봐왔는데요. 다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이요? 부부관계요. 특히 남편분이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지은의 말에 미네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표정에 다 나와요. 외로움이요. 미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10년째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운동에 매달렸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근데 미네는 선배와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근데 최근에 누군가에게 끌렸어요. 그 사람 손길에, 목소리에 1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치료사를 바꾸신 거군요. 네. 선을 넘을 것 같아서요. 이지은이 미네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하셨네요. 소중한 것이요? 20년 함께한 남편이요. 물론 지금은 힘들고 외로우시겠지만 그분도 똑같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이지은의 말에 미네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50대 여성이 느끼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분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지금까지 느낀 외로움, 고민, 그리고 위기까지도요. 남편한테 말하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에게 끌렸다고? 그래야 진짜 치유가 시작돼요. 숨기고 있으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미네는 한참을 생각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하지만 이지은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정말로 선을 넘을지도 몰랐다.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든 여기 있을 거예요. 3일 후 미네는 결심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금요일 저녁 민준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였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미네의 진지한 표정에 민준이 긴장했다. 무슨 일이야? 사실 선배한테 더 이상 치료 안 받고 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미네는 심호흡을 했다. 선배가 나한테 고백했어. 나한테 끌린다고.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흔들렸어. 민준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았어. 10년 동안 우리 사이에 있던 공백이 나를 너무 외롭게 만들었어. 미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서 선배와 뭔가 있었어? 아니, 선은 넘지 않았어. 넘을 뻔했지만 당신 생각이 나서 멈췄어.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 제일 친한 선배가 내 아내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 선배만 나쁜 게 아니야. 나도 책임이 있어. 민준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당신을 여자로 대해주지 못했어. 남편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모른 척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운동에 매달리는 걸 보면서도,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나는 모른 척했어. 그게 더 편했으니까. 여보, 미안해, 미네야.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당신이 다른 남자에게 끌릴 이유가 없었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0년 동안 쌓인 외로움, 미안함, 죄책감이 터져나왔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미네가 물었다.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나도.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민준이 미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거짓말. 중요해. 여자로서의 욕구,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민준의 솔직한 말에 미네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상담? 응. 우리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도움이 필요해. 미네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두 사람은 부부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 박지혜 48세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민준과 미네는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고, 성기능 장애, 외로움, 그리고 오현 선배와의 일까지. 두 분 모두 정말 힘드셨겠어요. 박지혜가 공감하며 말했다. 하지만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두 분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네가 말했다. 성적인 부분이 부부관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친밀감, 신뢰, 소통이 더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금처럼요. 그리고 성행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친밀감을 찾아가는 거예요. 박지혜는 감각 중심 치료법, 비성적 신체 접촉의 중요성, 그리고 감정적 연결 강화 방법들을 알려줬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민준 씨의 장애도, 미네 씨의 외로움도 둘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8주간의 상담을 받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변화했다. 3개월이 지났다. 민준과 미네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민준은 출근 전에 미네를 꼭 안아줬다. 저녁에 돌아오면 함께 산책을 했다. 주말에는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갔다. 성행위는 여전히 어려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눴다. 포옹, 키스, 애무,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눈빛으로 교감했다. 여보, 오늘 기분 어때? 민준이 물었다. 좋아. 당신 덕분에.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과 미네는 한강을 걸었다. 여보, 선배 얘기 좀 할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응, 선배가 해외로 갔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대. 그래, 응, 떠나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어. 정말 미안하다고, 형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미네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선배한테 미안해. 내가 경계를 확실히 못 그은 것도 있으니까. 아니야. 선배가 선을 넘은 거야. 우리 모두 힘든 시기였어. 선배도 나도 당신도. 그래도 가까운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이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용서하자. 민준이 미네를 안았다.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줘서. 두 사람은 한강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 아직도 가끔 외로워. 미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아. 나도 그래. 하지만 예전처럼 운동으로 도피하지 않아. 이제는 당신한테 말해. 고마워. 나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게.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이 미네의 손을 꼭 잡았다. 6개월 후 미네는 이지은의 치료실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 완전히 좋아지셨네요.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고객님이 잘 관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외로움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이세요. 미네는 미소 지었다. 남편이랑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잘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거. 치료실을 나서며 미네는 생각했다. 선배와의 위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일이 없었다면 민준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날 저녁 민준이 일찍 퇴근했다.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인데? 우리가 상담 시작한 지 6개월. 민준이 꽃다발을 내밀었다. 당신이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미네는 눈물을 흘렸다. 나야말로 고마워. 날 비난하지 않고 함께 극복하려고 해줘서.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응.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포옹했다. 오래, 깊게. 성적인 것과는 다른, 하지만 더 깊은 친밀감이 있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미네는 민준의 품에 안겼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50세에 다시 사랑을 배우게 될 줄 몰랐어. 나도 53세에 진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1년 후, 민준과 미네는 부부 상담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부부들과 나누고 싶었다. 여보, 이 부분 어려운데 같이 볼래? 그래, 보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펼쳤다. 거실 벽에는 오연 선배가 미국에서 보낸 사진이 걸려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준아, 재수 씨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나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이 더 가까워졌다니 나에겐 위안이 됩니다. 여기서 새 출발 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떳떳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미네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연 선배에 대한 끌림은 순간적인 것이었고 진짜 사랑은 20년을 함께한 남편과 함께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그럼 같이 장 보러 갈까? 좋아.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두 사람.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50대의 사랑은 20대의 열정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실했다. 미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완벽한 조건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준도 깨달았다. 남자로서의 능력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석양이 아름다웠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니까